안녕하세요. 마스터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가구 주택 투자, 모르고 사면 독이 되고 알고 사면 돈이 된다입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자님들 바쁜 일상 속에서 조금이나마 영상으로라도 힐링하실 수 있게 대청댐의 거북바위 쪽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제가 지치고 힘들면 가끔씩 가서 바람 쐬고 오는 곳인데 꼭 바다 온 것처럼 가슴이 트이고 좋아서 구독자님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올려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는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는 고객님들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좋은 물건을 찾기 위해 임장활동을 다니고 있습니다. 요새 고객님들께서 문의하시면서 다가구 주택을 사도 될까 하시는 불안감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유튜브에 다가구 주택 사면 세금 폭탄 맞는다, 다가구 주택 사면 폭망한다, 다가구 주택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이런 영상들을 보시고 질문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다가구를 매입하시면서 불안해하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저의 경험과 주관적인 생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시설 관리하기 어렵지 않나요? 주택 관리에 맡기면 내 것처럼 신경 쓰지 않으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지역마다 한 개씩의 주택 관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주택 관리가 있기 때문에 주택 관리들 또한 서로에 대한 경쟁이기 때문에 소문이 좋지 않게 나거나 성실하고 투명하지 않게 일을 하지 않으면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관리도 건물주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하며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주택관리가 있다면 다른 더 좋은 주택관리를 알아보셔서 바꾸시면 되겠죠. 또한 관리비는 세입자들에게 별도로 청구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임대인분의 수익에서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건물을 자체 관리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내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겠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쉬워서 오히려 주택관리에게 맡기시는 것보다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다가구 주택 사면 세금 폭탄 맞는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의 기본적인 분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은 한 세대마다 독립적인 세대를 갖추고 있으며 각 세대마다 주인이 다릅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지만 보통의 다가구 건물은 몇 개의 세대가 있던지 통으로 한 건물로 보며 정부에서도 1주택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 건물의 경우에는 세금을 폭탄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에 대한 정부의 최고 혜택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보유는 다주택자의 징벌적 과세라고 말씀하시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실 확률이 커지실 텐데요.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는 11억 원, 2주택자부터는 6억 원의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따지며 2023년도부터는 1주택자 11억 원, 2주택자는 9억 원의 공제금액이 변화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왜 무서울까요?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소유자로 하여금 징수가 되는데요.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정부고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1주택자의 세율과 조정지역 2주택과 일반지역 3주택자의 세율이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주택자는 공제금액인 12억 원을 제외하고 3억 원 이하부터는 0.6%에서부터 6억 원 이하는 0.8%의 세율을, 12억 원 이하는 1.2%, 맥심 94억 원 초과는 3%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은 공제금액인 9억 원을 제외하고 3억 원 이하는 2배인 1.2%, 6억 원 이하는 1.6%, 12억 원 이하는 2.2%, 맥심인 94억 원 초과는 6%의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로 내셔야 합니다. 아마도 징벌적 과세의 주택수에 의한 공제금액과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점을 구분하시지 못하여 세금 폭탄 맞는다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가 퍼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자극적인 것으로 하여금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한 것일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1가구 1주택인 다가구 주택은 세금 공제 혜택 중 최고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 있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다가구 주택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구분 등기하셔서 다세대로 바꾸실 수가 있는데 구분 등기하시면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정부에서 양도소득세와 1주택의 공제세액 12억 원을 적용하지 않고 9억 원만 공제세액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실질거래가액 12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일부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가구의 조건에는 주택의 부분이 3계층으로 제한된다는 점이 있는데요.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1층은 상가, 2, 3, 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1층이 상가점포였던 부분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실제 사용되는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여 임대를 하시게 되면 정부에서 알지 못하면 상관이 없지만 정부에서 알게 된다면 원상복구에 대한 시정명령이 떨어질 텐데 이때 시정이 되지 않게 되면 다가구의 요건에서 벗어나게 되어 다세대로 분류되실 수 있어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경우를 들어보거나 경험해 본 적은 없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유의하셔야 할 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다가구 주택 임대 관리하기 어렵지 않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첫 번째로 매물을 검색하실 때 중요한 입지 조건과 그 인근의 상권 분석이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학교의 학생 인원수가 1만 5천 명이라고 따져봤을 때 그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의 호실수와 인근의 원룸 건물의 개수를 따져봤을 때 자취하는 학생 수와 대비하여 봤을 때 수요 공급 균형이 맞는지와 혹시 공급이 지나치게 많지는 않은지 그리고 학교에서 얼마나 가까운 위치인지 주변 방보다 방은 넓은지 주변의 방들보다 인테리어는 괜찮은지 주변의 방들에 대비해서 월세는 높게 측정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건물의 임대 관리를 해주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의 영업 능력과 인과관계를 믿을 수 있을 만한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저마다 사람마다 본인에게 맞는 투자처와 투자 성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틀을 잡아서 금융투자,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코인 투자,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금융투자를 선호하시고 또 금융투자보다는 수익이 높고 주식투자보다는 안전한 부동산 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지만 수익률을 매우 높게 보실 수 있는 주식과 코인 투자 등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뉘어 보자면 금융에서도 더 안정적인 정기 예금이 있고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변동적인 수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채권에도 등급이 있는데 트리플 A 채권인 금융채무에서부터 D등급의 상환 불가능하다고 파악되는 높은 이자를 주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위험과 수익의 분산에 대해서 선택하시는 거겠죠. 주식 투자는 어떨까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및 금리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주식시장도 현재는 좋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모든 투자들은 100% 안전한 투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쯤에 시중에 1금융권이나 2금융권보다 높은 이자를 주던 은행이 파산을 해서 예금액을 찾으러 새벽부터 줄 서서 기다리던 모습들도 생각나고, 부동산도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자본금을 적게 투자하여 지렛대 효과로 높은 수익을 보시려고 하시다가 임차인 분들 만기 때 반환해드려야 될 보증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또는 그 돈을 다른 곳으로 융통하여 간혹 가다가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또는 시세 차익을 보려고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적은 돈으로 갭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수억 원의 손해를 보시고 나오시는 분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전대차부터 활용하여 월세를 받으셔서 돈을 모으시다가 종잣돈이 모여서 소액으로 지렛대 효과를 활용하여 돈을 버셔서 지금은 수십 채 건물을 보유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아파트 갭 투자를 해서 수십억 원을 버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무것도 없이 결혼 시작을 했던 저에게 경제적 교육으로 종잣돈을 모을 수 있게 적립식 펀드와 안정적인 주식을 가르쳐 주셨던 저의 멘토님마저도 상가 건물 관리 사무소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버신 돈으로 공부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셔서 지금은 수십억대의 자산가가 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현재 주식 투자를 업으로 하시며 꾸준히 투자를 하시고 계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투자에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경험을 쌓고 공부를 하는 것이겠죠. 모든 투자에서의 성공 조건에 대해서 제일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게 사전조사와 경쟁사 또는 동종업계와의 비교 분석, 재무 분석이라고 생각하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분석하시고 판단하신다면 사전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라는 섣부른 생각과 판단으로 잘못된 투자 정보는 성공 투자의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투자에서든 리스크는 존재하는 거겠죠. 나 자신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부동산 투자 꼭 성공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스터 부동산 TV는 구독자님들을 항상 응원하며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마스터 부동산 TV는 다음에 또 좋은 물건을 찾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